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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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조합으로 면사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은 처음이시죠? 예, 네, 처음 처음입니다. 뵙죠, 저는. 네. 네. 인사 좀 어떻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 방입니다. 에릭 네. 뭐예요? 네, 에릭 방이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불려지는 교회 오빠 이미지로서 불려지는 별명이고요. 그치. 네. 네, 저는 원치 않는데.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저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어. 과찬이십니다. 빨리 직무 토크 하고 싶네요. 네, 그렇죠? 아, 네. 큰형님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애청자분들이 오랜만입니다. 또 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큰형님의 독설에 중독된 애청자분들이 좀 저는 많이 굉장히 계시더라고요.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음. 또 받아들이는 사람 독설로 네. 받아들이나 봐요. 아니실걸요, 아마. 네, 오늘은요, 면사포에 지원자가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두 명이 동시에 같이 면사포에 참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 기업들도 네, 개별 면접보다는 그룹 면접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도 면사포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그 다대1 면접관 다수, 그다음에 지원자 1명 이렇게 개인 면접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업의 1차 면접에서는 그룹 면접, 뭐 조별 면접, 단체 면접, 다대다 면접이라고 불리는 지원자가 다수 참여하는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실질적인 이제 면접이 되겠네요, 그죠? 네, 도움이 될 아주,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네. 많이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기업을 지원하는 건 아닌데요. 네. 두 지원자가 네, 석유화학 부분에 네, 생산 직무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첫 번째 지원자는요. 먼저 여천 NCC를 지원하는데요. 네. 우리 큰형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여천 NCC 하면 제가 네. 조금 알죠. 아, 네. 일단 여천 NCC는 네. 그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봉이 높아요. 그렇죠? 네. 연봉이 높고 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노동조합이 이 지역 연계 활동도 많이 해가지고 네.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인식이 좋은 기업이고 아주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업장이 4개가 있고 공장이 무려 12개가 있는 아주 그 석유 기초화학의 메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회사인데요.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여천 NCC는 생산직을 전문 기능직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집하는 분야는 공무, 그다음에 생산, 그러니까 직접 그 현장에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일단 뭐 조건은 전문대, 또 고등학교, 대학도 가능은 한데요. 네.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 수업 뭐까지만 수료를 해야 인정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직 위주로 뽑기 때문에 네. 주로 고등학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 제한이 있군요. 네,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네. 여천 NCC만의 특징이 있다고요. 일단 연봉이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여기에서 다들 귀가 훅 가죠. 쫑긋쫑긋 세워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높다고요? 예, 평균 연봉이요. 네. 1억 2천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네요. 우리나라에 가야겠네요. 예, 에릭 방이 어디 가세요?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네요. 준비해서. 가십시오. 예,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인재사항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네네. 자, 열린 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 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네.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제가 왜 인재상을 읽어드리냐면 네. 여천 NCC 같은 경우 인재상을 굉장히 까다롭게 깊숙이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네. 면접이나 자소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지원하는 분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지원자가 네. 입사를 희망하는 곳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SK 인천석유화학인데요. 네. 이번에는 에릭 방님께서 소개를 이제 해주세요. 뭐 제 차례로 네. 에릭 방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인천석유화학은 예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자회사로 분리가 됐고요. 2013년도에.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동북아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입사 조건도 궁금합니다. 입사 조건은 일단 현장 기술직으로 해서 분류돼서 네.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고졸과 전문대 졸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SK가 성적을 많이 보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에서 이제 30%, 전문대학교 졸업자도
평점 3.5점 이상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처음에는 교육과 훈련생에서 뽑아서 선발한 다음에 현장 실습과 교대 근무를 이제 1년 정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선발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1년 교육을 또 시키죠. 그래서 총 2년의 교육을 통해서 네. 정말 전문적인 인재들을 육성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업무가 위험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이다 보니까 네. 정규직이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SK도 마찬가지로 인재상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SK가 인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도 인재상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 SK 인재상을 살펴보니까 경영 철학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실천해 하는 것. 이렇게 일과 얘기해요. 싸워야 되는군요. 네, 일과 싸워야 돼요. 네. 패기도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네. 부연 설명 드리자면 네. 이게 최태원 그 회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두 마디로 표현하면 도전과 열정. 그래서 이 그렇군요. 부분이 맞습니다. 자소서 항목에서도 3개나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SK 서류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이제 경험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 경험 안에 인재상이 좀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현장 기술직 교육생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이제 남성 인력들 아무래도 위험도가 좀 높고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네. 남성 인력들을 많이 뽑았는데 SK 인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초로 여성 현장 기술직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열려 있는 문화가 보여지지 않을까 저도 진짜 생각합니다. 의외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석유화학 두 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천 NCC 네. 그리고 SK 인천 석유화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지원자 2명이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두 분 다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네. 전문대 입학을 그러니까요.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턴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취업난의 문제겠죠. 네. 그리고 이제 4년제라고 했을 때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 좀 부족한 것도 현실이잖아요. 물론 네.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좀 단기간에 빨리 받아서 거기에 맞는 업무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마 이런 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한 그 일인데 네. 저희 동기 중에 그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있었거든요. 밝혔는데 네. 큰일 났네요. 그 기획실로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몇 개월 일한 다음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았거든요. 네. 저한테 제가 인사팀에 있었으니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형, 나 도저히 못 다니겠어. 야, 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기획실에 가는데 왜 일을 못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가 직접 일을 해보니까 저 숫자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따독이었거든요. 술도 사주고. 그런데 결국 1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머리 안 쓰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랑 잘 맞지 않는 옷을 사실은 뭐 부모님이 다 대학교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네. 실제 사무장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단순하지만 기술 중심의 현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현장엔 또 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에 버팀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생산직을 선호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이제라도 지금 내가 전문 직종을 내가 찾고 지금 하고 싶은 직무를 찾은 거를 또 이렇게 좋게 볼 수도 네. 있는데 또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학교를 6년을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들보다 3번을 더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머니요? 그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2년 다닌 걸 지금은 4년을 다니고 또 2년을 다니니까 3번을 다니는 거고 네. 또 등록금도 만만치 맞아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이 좀 되고요. 네. 또 아직은 생산직 대졸 전용 생산직 채용이 있기 때문에 기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또 유턴에 대해서 좀 고심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결정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어머님 얘기가 나와서 어머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항상 기술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이공계열의 취업이 더 아무래도 많고 또 네. 어떤 기술 중심의 채용이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네. 컨설팅을 어떻게 할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혹시 선생님 두 분 여촌 NCC나 SK 인천 석유화학 컨설팅 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천 NCC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면 네. 인사팀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뭐 20년, 30년 네. 실무를 한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일단 한 2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을 하시고 또 한 2분 정도는 아주 그냥 압박 면접,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원 전략을 같이 쓰는 게 특징이고 네. 임원 면접에서는 사장님이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임원을 앞에서 면접을 보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그 임원분들은 굉장히 아마 곤혹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면접을 보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당신이 여수에서 몇십 년 생활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얼마나 그 오랫동안 일할 수 있냐에 대한 성실함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관계적인 측면을 굉장히 질문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조직이 잘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어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네.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조 그 공장에 위치한 그런 기업들이 네. 우리 그 에릭방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분 관계성, 맞아요. 적응력,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열정 이걸 특히 많이 보는 거예요 주로. 네. 그게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네. 회사 모두 지금 이제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컨설팅을 할 때 인성 부분을 좀 초점을 둬서 네. 컨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할 두 분은 전문대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최종 학력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분들이 현장 내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장이나 그렇죠. 직장이나 반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컨설팅을 해보고 싶네요. 지금 네. 두 지원자의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김민태 씨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특징이 생활체육학과를 졸업했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활체육학과를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좀 다른 분야인 이공계열 쪽으로 또는 화학 분야로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 부분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친구 체력 하나 좋지 않을까라는 뭔가 추측도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조금은 호감이 있네요. 네. 뭐 저 부분은 유리한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저기 LG 협력업체에서 지금 생산직으로 근무를 네. 했습니다. 그죠? 그 1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는데 네. 저 부분을 그냥 생산직이라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명확히 적어주면 그렇죠. 네. 면접 때 또는 이력서 평가할 때 훨씬 더 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주요 활동 및 사회 경험 쓸 때 상세 내용 쓰는 부분들을 네.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그 칸에 맞춘다기보다는 최대한 자세하게 좀 많이 작성해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사. 네. 또 화학 분야다 보니까 화학공학과 친구들이 위험물 관련된 기사나 뭐 산업기사 자격증을 많이 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필요한 자격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리더십 강사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큰 형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뭐 리더십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성장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까지 모두 이 첫 번째 항목에 다 녹여내야 되는데요. 네. 부모님 공장에서 자라왔던 환경을 보면서 생산이라는 일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 우리 민태 씨가 포인트로 완전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네. 독설. 네. 어떤 아니, 뭐 부분이죠? 부드럽게. 네. 일단 뭐 1번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저 부분을 다 잡으려고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봐서는 강점과 지원 동기. 그러니까 네. 인사람 당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네. 지금 본인의 강점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부터 사실은 좀 약간 실망을 줍니다. 그 공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키웠다. 차라리 이렇게 결론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결론 없이 바로 서론부터 나왔고 포인트도 모르겠고 네. 특히 본인의 강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속된 말로 싹 갈아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싹 갈아엎는. 그리고 제일 네. 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노인 무료 관절 수술에 지원해서 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네. 지원하는 분야와는 관련이 좀 크게 없죠. 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필요한 사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네. 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정말 그럴지 또 이제 또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나왔거든요. 이 현장 직무에서 필요한 갈등 상황 조정 방법. 네. 이게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보면서 이게 갈등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들거든요. 갈등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또 본인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잘했는지가 사실 핵심인데 그 부분도 명확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깬 상태로. 그러니까 일본은- 소재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1번 항목 싹 갈아엎고 네. 두 번째 첫 단추부터 또 다시 끼워야 되네요. 그죠? 이 지금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의견이 충돌되거나 좀 문제가 어떤 부분이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잘했거든요. 네. 네, 그냥 의견을 잘 취합해서 잘한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갈등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네. 그냥 스쿠터를 세워서 이야기를 나눠서 길 한쪽으로 비켰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의 내용이기 네, 때문에 네. 갈등 해결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좀 안 돼 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까 조금 걱정이 돼요. 저는 두 번째 항목에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 지식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네.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느냐인데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면 다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네, 쌓겠습니다, 도정하겠습니다, 취득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한 게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이제 입학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긴 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제 입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원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한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위험물 기능사도 취득했고요. 그렇죠. 지금 생산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네, 너무 그런 다 부분이 미래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참 의사소통 잘 될 수 있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생활체육학과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체력도 사실 중요한 그쵸, 부분이거든요. 야간 맞습니다. 근무하고 네. 막 교대 근무하고 주말 근무하려면 체력도 많이 보는데 네. 이 부분을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놓친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LG전자 생산직 경험, 협력업체. 그쵸. 네. 예, 요 두 부분을 활용하고 위험물 기능사 음. 뭐 요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잘 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소스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코칭하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지원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 친구는 상신 전기에서 네. 네, 지금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경력이죠. 네. 현장에 꼭 필요한 경력이고 또 직위가 네. 지금 직위를 보면 전기 업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직위는 사원이 되겠죠, 그죠? 네. 사원이 되고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작성해주는 부분은 좋은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가로 열고 그렇게 해서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직위에다 업무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위험물 위험물 기능사도 기능사도 있고요. 있고. 네. 네. 화학 쪽과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어떤 생산 설비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화학 전문 분야와 관련돼서는 어쩌면 좀 불필요한 자격증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현장이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 공정이 많기 때문에 네.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면서 공부한 내용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관련된 자격증을 지금 이 친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부터 나왔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 그 회사잖아요. 어려운 경험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인재상에서 온 그렇죠. 그 항목이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이 늘 강조하는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네. 도전 경험을 통해서 보고자 함인데 네. 일단 헤드라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헤드라인이 지금 미래 지향 그쵸, 적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경험에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경험을 좀 함축한 그런 단어를 배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일단 저는 소재는 괜찮아요. 뭔가 끈기 있고 인내를 좀 볼 수 있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지금 또 완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와 함께 자기와 체력이 좀 다른 그 같은 팀으로 이루어서 협력을 했다는 거를 보면은 소재는 굉장히 좋은데 네. 표현이 잘 안 됐어요. 본인이 막 어려운 점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어려운 게 나와 있지 않고 아버지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네네. 어려운 도전을 하신 거거든요. 이 소재를 쓸 거면 그냥 혼자 마라톤에 도전을 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네. 본인에게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요 경험 가지고도 나름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안 어렵거든요. 이 네. 본인한테는 지금 속도도 늦춰서 달렸기 때문에 이게 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잘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한 42.19km를 달려야죠. 네. 10km는 달려보셨어요? 저도 도전 안 해봤지만 네, 그 정도는 달려보지 어렵지 않았, 않을까. 네, 않으셨으면 10km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10km도 어렵죠.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한 200m만 달려도 그렇죠. 네, 저는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럼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도전. 네,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서 시도했던 경험을 묻고 있는데요. 자전거 여행을 했거든요. 네. 네, 여수에서 순천까지.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하기 싫다 이거죠. 독서를.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네. 본인이 네. 세웠던 목표를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 경험은 제가 볼 때는 그 도전 정신이 맞는데 네.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자신의 어떤 한계에 좀 부딪혀보고 그 한계를 좀 경험해봤던 그런 내용들이 좀 주가 돼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 끈기, 인내심 이런 거를 이제 마라톤에서 살짝 봤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자꾸 중간에서 포기를 하네요. 계속 포기를 해서 제가 이걸 정말 도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쉬운 도전 정신이 정말 있을까 포기를 돌아올 했기 때는 때문에 그쵸, 버스를 타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자전거를 탔다가 버스를 타고 그렇죠. 돌아왔죠. 네. 마지막 항목으로 갈게요.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네,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쓰는 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문항에 두 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입사 후 어떤 일, 입사 후 포부가 뭐냐, 그다음에 네.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 네.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 저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일단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런 준비를 해왔다. 네. 그리고 입사 후에는 내가 준비해온 강점을 활용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예, 그렇게 바꿔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음. 자소서는 쉬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쓰기도 어렵지만 저희도 읽는 입장에서 천자씩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기 쉽게 좀 이렇게 구성을 좀 잘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구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순서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좀 더 가독성 있게 헤드라인 뭐 2개 또는 3개 넣어서 써주면 더 좋은 가독성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두 분의 자기소개서를 같이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모의 면접할 때 네. 두 분 같이 면접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장 적응력, 네. 두 번째는 과연 그 현장 내 리더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네. 저 같으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네. 우리 에릭방님은 저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전문대학교를 간 거기 때문에 네.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거기에는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 들어온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공통 질문들을 좀 받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또 상대 평가도 또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그렇죠. 때는 인성어 관련돼서 네.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제 직무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도 질문이지만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옆에 지원자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야 되냐 이 네.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말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살짝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면접관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험, 역량 중심 면접, 그러니까 12BI 뭐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네.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통 면접 같은 거 볼 때 특히 내가 어떤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답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공통 질문을 줬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묻는 질문보다는 좀 경험을 묻는 질문 위주로 가시죠. 네. 네. 아, 오늘 뭐 저도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면접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